정말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뭉치고 있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2022, 마지막으로 메가시티의 배경과 과제를 짚어봅니다. 방역수칙을 비웃는 심야 영업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반과 손님 간 몸싸움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연어를 민물에서만 길러내는 연구사업이 충북에서 시작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오늘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37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24명, 충주 12명, 진천 1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확진 환자는 12,000명, 누적 사망은 1명 늘어 117명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올해 광역경제생활권인 메가시티를 향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특별지자체인 충청광역청의 추진단 발족이 예정돼 있는데요. 충청권이 뭉치는 배경, 그리고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새해 화두 마지막 순서, 메가시티입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4개 시도로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는 충청권을 하나로 합한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될까요? 인구는 565만 명으로 전국의 11%를 차지합니다. 지역 내 총 생산은 242조 원, 전국의 12.5%를 차지해 인구 규모 이상의 경제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가라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싱가포르, 덴마크, 핀란드 등이 인구 500만 명대에 위치해 있고 총 생산에서는 포르투갈, 그리스, 뉴질랜드가 비교해 볼 만한 수준에 있습니다. 충청권을 광역 단위로 묶어야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는다는 지적은 그동안 계속돼 왔습니다. 교통의 발달로 접근성이 좋아지고 규모의 경제가 요구되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광역화는 지역의 생존 열쇠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메리카 2050, 프랑스는 국토 2040을 통해 광역권을 늘려가고 있고 일본과 영국도 지자체들의 연합기구를 지원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유엔은 500만 명 이상의 대도시권이 2018년 81개에서 2030년 109개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도시 간의 연합, 이것을 촉발시키는 것은 그 발달된 교통과 통신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산업적인 요소에서 플랫폼 기반의 어떤 경제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어우러지면서 자연스럽게 규모의 경제를 만들지 않으면 이러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로 가기 때문에 전 세계 도시들이 연합하는. 경제적 필요뿐만이 아닙니다. 생활에서도 충청권은 묶이고 있습니다. 상권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대전과 세종에 대형마트, 백화점 등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는데요. 이곳을 찾는 고객 가운데 상당수는 청주 시민들입니다. 청주를 막더라도 대전, 세종으로 가 소비를 하고 청주 상권은 그만큼 영향을 받는 게 현실인데요. 4개 시도 각각인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사업이 늘어나 행정기관도 그에 맞는 조직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세계대학 경기대회 추진과 20명 가까운 충청권 4개 시도 공무원들이 한 조직 한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기 시작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이 있지만 별도의 공동사업을 위해 충청권이 통합조직을 꾸린 건 사실상 처음입니다. 서로 다른 업무 방식을 맞추느라 어려움도 있었지만 4개 시도의 특성을 담아낸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업무 효율도 개선되고 있다는 자평입니다. 만약에 각자가 시도마다 한다면은 책임감이 좀 떨어진다고 할까요? 연합을 해서 이 지역에 여기서 하나의 괄단위로 움직여야만이 어떤 효과도 나고
또 어떤 그 행정적인 일도 처리하기가 좋고. 충청권 4개 시도는 오는 2024년까지 광역연합형 특별자치단체인 충청광역청을 설립하기 위해 올해 첫 단추인 추진단을 발족시킬 계획입니다. 2025년 이후 특별법 제정을 통한 행정구역 통합도 고려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행정통합이 아닌 협력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충청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그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광역행정청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시도 광역자치단체의 통합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가 변수로 꼽히지만 거대 여야 모두 광역화에 대한 필요성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과제는 충청권 내부에 있습니다. 4개 시도 각각의 특성이 사라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통합을 연착륙시켜야 하고 신산업 구축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은행 설립으로 기업과 상공인 지원을 늘리는 등 통합 필요성을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충청권 메가시티는 거대해지는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체계 하나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충청권의 강점을 이야기하지만 이면에선 인접한 수도권으로의 인재 자본 유출은 우려할 수준입니다. 수도권 규제에만 기댈 수 없는 상황. 지역 스스로도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인식이 커져왔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피할 수도 없는 충청권 4개 시도의 고민, 그리고 한편으론 희망이 메가시티에 담겨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상황에서 강도 높은 거리 두기가 유지되고 있지만 이 와중에도 방역 수칙을 어긴 심야 영업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단속에 항의하며 순찰차를 막아 세우는가 하면 경찰이 출동하자 옥상으로 도망쳤다 잡히기도 했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밤 9시를 훌쩍 넘긴 시간. 술집 간판에 불이 꺼져 있는데 안쪽에서는 환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영업을 하는 것 같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경찰과 구청 기동팀이 덮치자 술자리에 업주와 손님 등 6명이 있었습니다. 해산 명령을 하자 오히려 단속반을 조롱합니다. 우리 저 놀다 가면 되죠? 아니, 어제 걸렸잖아요. 이번엔 경찰이 현장 체증을 마치고 순찰차를 타고 돌아가려는데 술에 취한 손님이 쫓아나와 앞을 가로막습니다. 사람 치실 건가요? 내리지 마. 아니, 저 사람들 뭔데? 얼굴 냄새나요? 왜 하냐고, 저 사람들이! 순찰차 가로막는 일이 공무집행되게 될 수 있어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수차례 경고에도 순찰차를 막다가 사장님 나오세요. 지엄 순찰차 불러. 급기야 순찰차 바퀴에 발까지 들이밀었습니다. 발 들이밀었어. 경찰관까지 밀친 40대 남성은 결국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가슴을 밀치면서 등이 운전석 모서리에 찍히는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폭행으로 공무집행 방해로 2분 다 입건을. 밤 10시가 넘은 노래방 건물 앞. 119 구조대가 잠겨있는 건물 1층 출입문을 톱으로 뜯습니다. 불법 심야영업 제보를 입수한 경찰이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굳게 잠긴 2층 노래방 출입문. 강제로 문을 열자 술을 마신 흔적과 미처 챙기지 못한 외투와 휴대폰이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119 구조대가 들이닥치자 업주와 손님들은 이곳 계단을 올라 옥상으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문을 강제로 열고 3층과 4층을 수색해 옥상에 숨어있던 업주와 손님들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뜯은 적은 처음입니다. 2층을 뜯었을 때 이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3층, 다른 3층이나 4층으로 도망갔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곳곳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 단속반과 마찰이 이어지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시 강화된 지난 3주 동안 112에 접수된 방역 수칙 위반 신고는 충북에서만 89건에 달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강에서 태어나는 연어는 먹이를 찾아 바다로 떠났다가 다시 강으로 돌아오죠.
강물과 바닷물을 오가며 살아온 이 연어를 민물에서만 길러보는 연구 사업이 충북에서 국내 최초로 시도됩니다. 성공한다면 우리나라 연어 개체 보존과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연 기자입니다. 주황색 영양주머니를 단 새끼 연어들이 한데 모여 헤엄칩니다. 알에서 깨어난 지 15째로 불과 어른 손가락 한마디만 합니다. 5개 수조에 나눠 길러지는 연어들은 19,000여 마리. 모두 우리나라 토종 첨연어입니다. 바다 없는 충북에서 민물만으로 연어를 길러내기 위해 강원도 양양 남대천에서 분양받은 연어알이 부화한 겁니다. 연어류 같은 경우에 이제 회귀하는 그 량들이 매년 일정치가 않거든요. 분양한 그 수정란이 염이화가 되면은 그 자체로 이제 다시 자원 조성에 앞으로 2년 동안 민물로만 3kg이 넘는 성어로 길러내는 게 목표. 수온과 먹이 등 조건을 나누어 어떨 때 가장 잘 자라는지 연구하고 향후 맛에 대한 평가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전량 수입해야 하는 대서양 연어를 선호하는 만큼 양식한 첨연어 품질을 증명해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첨연어 민물 양식에 성공한다면 개체수 보존은 물론 경제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수면에서 연어가 이제 길러진다면 소비 시장과 또 가깝고 운송에 대한 어떤 위험도 더 적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달 안으로 현재 선호도가 높은 대서양 연어에 대한 민물 양식 연구에도 착수할 예정. 해마다 성장하고 있는 연어 소비 시장에 대응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내륙의 전략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MBC 충북 창사 51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부처가 된 나무가 인도 국립영화기록소에서 열린 2021 붓다 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했습니다. 부처가 된 나무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9일 낮 12시 30분에 영화제를 통해 인도 관객들에게 상영됐습니다. 부처가 된 나무는 자비로 중생의 괴로움을 구제한다는 관음보살상 제작 과정을 유려한 영상으로 담아 팬데믹 시대 관객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건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충주 이종배 의원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30일 안에 알리지 않으면 통신사업자에게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이 의원은 통신자료 조회 사실조차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으니 수사기관이 무책임하고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조회해왔다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스쿨미투 가해자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교사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 선고를 받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충북 스쿨미투 지지 모임은 청주지법 항소심 재판부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교사의 무죄로 선고한 것은 피해자 고려 없는 행정적 재판이라며 대법원에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것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했습니다. 다양한 기록물을 수집해 관리하는 청주기록원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설립된 청주기록원은 각종 시정자료와 인허가 문서, 청주 경관사진과 영상, 민간기록 등 42만 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청주기록원 개원 기념으로 시민들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기록된 사진이나 필름 등을 가져오면 디지털로 무료 변환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디지털 변환 서비스는 오는 10일부터 시민 30명을 대상으로 선착순 접수합니다. 옥천군 청성면에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전문 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향수 옥천 사과 영농조합은 오늘 청성면 능월리에서 로컬푸드 판매장 개장식을 갖고 사과를 비롯해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 농산물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투입돼 문을 연 로컬푸드 판매장은 판매 전시장과 저온 저장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지역 내 어린이공원 46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공원의 금주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음주할 경우 과태료 3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독과 선수 생활